네, 2020년 9월 3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좀 위기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위기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냥 기자적인 감각입니다. 자연재해도 많고 1987년, 6년, 7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오대양 사건, 또 무슨 사건이죠? 뭐 화성 연쇄살인 사건, 뭐 굉장히 덥고 하다가 전두환 정권이 무너지고 6.29 선언이 나왔고 몇 년도인가요? 그 다음에 성수대교 붕괴 사건 뭐 그런 거 많이 겪고 하다가 YS 말기에 우리가 IMF 위기로 갔었죠. 저 몇 차례 이제 김영삼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경남고 출신 공통점이 있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하여간 문재인 정부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제 감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제 의견을 좀 밝히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민정시철 못하는 방콕 대통령, 세월호 때 박근혜는 왜 비난했나, 그리고 제 의견입니다. 막걸리 마시는 박정희, 땡전이라는 용어를 만든 전두환은 왜 못 따라가는가, 이런 겁니다. 조금 지난 일을 다시 복귀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녹조 문제를 거론하면서 4대강 사업을 맹비난했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래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한 학자를 수자원공사 사장에 임명했는데, 섬진강 땡 방류 문제로 화개정타가 작살났죠. 그래서 매우 시끄럽던 8월 12일 드디어 문 대통령이 피해 지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제가 하나하나 복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실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그날 서면 브리핑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서면으로. 그 서면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을 위해 KTX로 이동 중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KTX 열차 내 회의실에서 산림청장, 농림부 차관, 관리본부장, 보건연구원장, 대한적십사사 본부장,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등 6명으로부터 약 45분간 보고를 받았다. 이 KTX가 뭔가 하면요, 제 기억이 아마 맞을 겁니다. 아마 경복호 겁니다. 경복호. 대통령 전용기도 있지만 전용 열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고 다니시는 그 KTX와 같은 열차인데, 그 정해진 시간은 없이 대통령이 가시고 싶을 때 이동하고 서고 싶은 데 서는 그런 KTX가 있습니다. 이걸 타고 가신 걸로 같으네요. 이 KTX 경복호 안에서 문 대통령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인명피해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대한적십사사 본부장, 중앙자원봉사센터장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을 2번이나 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면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한창 피해 복구 작업을 하는데 영접 또는 의전적인 문제로 기억해 두십시오. 장애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 대통령이 현장 방문을 망설였다. 기억해 두십시오. 하지만 워낙 피해 상황이 심각해서 대통령이 가는 것 자체가 격려가 될 수도 있고, 격려라는 단어 기억해 주십시오. 격려. 행정지원을 독려하는 의미가 있어 방문을 결정했다. 행정지원을 독려, 이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대신 현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수행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셨는데, 그날 그 당일날 있었던 그 현장 방문은 그렇게 많은 보도가 없었어요. 근데 더 팩트라는 매체에서 보도를 했는데, 서면 브리핑이니까 아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더 팩트에서 어떻게 보도를 했는가 하면, 문 대통령은 이날 8월 12일이죠. 경남 하동군, 전남 구례군, 충남 천안시를 차례로 들렀다. 하루 동안 3곳의 지자체를 방문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요? 그만큼 이번 비 피해를 엄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멘트를 땄는데, 강 대변인 이번 집중호우 피해 지역 방문은 귀경 시간까지 포함하면 9시간 이상의 강행군이며 이동거리만 767km라며 영남, 호남, 충청을 하루에 다 가는 것도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요, 전국적으로 수해가 났는데 대한민국을 책임진 대통령이 세 지역을 돈 것이 이례적이다? 당연한 거 해놓고 뭐가 이례적이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얘기를 듣는 대통령은 아, 내가 열심히 했구나 오해를 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저는 항상 문제라고 봅니다. 이걸 좀 봐주십시오. 청와대는요, 그 다음 날인 8월 13일 강민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대통령이 이 세 군데 돌아온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브리핑을 했습니다. 강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9시간 수해 지역을 강행군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유는 세 가지 정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열거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정말로 세심하게, 이 세심하게라는 단어 기억해 두십시오. 현장에서 이재민을 챙겼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민의 혈압약, 요거 기억해 두십시오. 혈압약까지 챙긴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혈압약이 뭔 얘기인지 설명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랬답니다.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몸만 빠져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혈압약이라든지 시골에 노인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이런 약을 드시죠. 신경통약이라든지 등 평소에 매일 드시던 상비약을 챙겨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런 가운데에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도 있을 텐데 약이 없잖아요. 근데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받을 수 있잖아요. 가능하면 종전 처방대로 빨리 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몸만 빠져나오라고 갖고 나오지 못한 혈압약 같은 것들은 요양기관에서 재처방해서 빨리 공급해 주라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참 따뜻한 말씀을 하신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는 구례에서 1600두의 소 가운데 1200두가 그때 홍수로 죽거나 남해까지 떠내려가고 400두 정도만 살았다. 살아있는 소들도 자고 나면 또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문 수의사들을 투입해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곡한 현장의 호소가 있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이에 대해서 강 대변인 문 대통령은 가축을 키우기 위한 그 오랫동안의 노력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는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느냐면서 살아남은 소들을 살려내는 일이 중요함에 공감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8월 15일 지붕 위에 소가 쌍둥이를 출산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큰 희망의 상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이번 공수의가 뭔가 하면요, 공중보건의를 공보의라 그러잖아요. 공중방역 수의사, 그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을 봐주는 공공수의사죠. 그래서 공수의 지원 조치로 한우축산농가가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청와대 브리핑이 있었지만 그날 친여 매체를 제외하고는 여러 언론들은 이 브리핑 내용을 크게 보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날 뉴스를 짰더라도 그럴 겁니다. 대통령 수해 방문은 당연한 거고 뭐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날 어떤 게 더 큰 뉴스였는가 하면요, 대통령이 8월 12일 날 충청, 전라, 경상도를 돌았는데 김정숙 여사가 강원도를 가셨습니다. 영부인께서. 그게 더 큰 뉴스로 나왔습니다. 김 여사께서는 문 대통령과 별도로 헬기를 타고 강원도 철원군 동성읍 이길리, 거기도 이번에 수해를 입었습니다. 거길 갔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청와대가 서면 브리핑도 아니고 뭐 공식 브리핑도 아니고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그날 그걸 띄웠어요. 그렇게 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측은 김 여사가 이길리에 간다는 것을 언론은 물론이고 마을 주민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고 의원은 어떻게 알고 페이스북에 글 올렸죠? 이건 의문사항인데 제가 특별히 안 알아봤습니다. 뭐 그랬으려니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고 의원은 간접적으로 김 여사가 이길리 갔다는 걸 알려준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언론 보도를 자세히 보게 되면 김 여사가 이길리에 가기 전에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민주당 의원 등이 이길리에 방문했었다. 동아일보 등이 그런 보도를 했었죠. 이미 요인이 한번 다녀간 곳에 김 여사가 방문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고민정 의원 때문에 알려졌는데, 문 대통령의 시찰에 대해 8월 12일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 외에는 다른 자료를 내놓지 않았으나 그 다음이 재밌어요. 김 여사의 현장 방문에는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김 여사의 봉사 내용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비공개로 했던 이유를 설명하기를 수행위원이 많을 경우 현장 복구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비공개로 갔으면 끝까지 비공개로 가지 왜 공개를 했느냐? 고민정 의원이 밝혔기 때문이겠죠. 고 의원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뭔가 조금 꼬이는, 이건 언론 플레이라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여사는 청와대가 설명을 했으니까 다 알려졌는데 제2부속실, 1부속실은 대통령이고 2부속실은 영부인 모시는 데입니다. 직원과 윤재관 부대변인만 수행하고 헬기를 타고 현장에 갔다고 했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설명하기를 김 여사는 흙탕물이 묻은 옷을 빨고 가재도구를 씻었으며 배식 봉사활동도 했다. 김 여사는 향후 철원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방문해 피해 복구를 돕는 일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다음에 제가 8월 12일 김 여사께서 갔다 오신 다음에 어디 다른 데 갔다는 거를 제가 보도는 접하지 못했어요. 비공개라서 제가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안 가신 건가요? 좀 헷갈립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사족을 달기를 김 여사는 17년 7월 수해를 입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마을을 찾아 직접 복구 작업을 도운 적이 있다. 이렇게 사족을 달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재밌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딸랑이들이 일어났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이제 그 아까 철원에 가서 밀짚모자 쓰고 있던 사진을 고무장갑 끼고 수해 복구 작업하는 사진을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 어떤 페이스레이드보다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진과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영탁의 노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거죠. 영부인이 왜 거기서 나와 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썼는가 하면 2017년 8월 미국 텍사스에 허리케인 하비가 상륙했을 때 멜라니 미국 영부인이죠. 하이힐을 신고 선글라스 차림으로 등장했던 것과 이렇게 밀짚모자 쓰고 고무장갑 낀 우리 김 여사의 모습을 대비시키면서 수해봉사 패션 클래스가 다르네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또 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철원 수해 현장에 도착해 조용히 수해 복구를 도왔다는 소식. 수해로 고통받는 분들은 물론 국민께 따뜻한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감사하다. 그리고 김 여사가 짐을 어깨에 이고 나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려놓고 여사님은 힘이 세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러한 걸 보면서 저는 영혼 없는 격찬이라는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영혼 없는 격찬이다. 박정희 정부 때 유정의 국회의원을 만든 적이 있어요. 유정의 국회의원들은 무조건 정부가 하는 게 딸랑이었죠. 그거와 비슷한 반응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을 했다면요, 이분들이 진짜 공감을 했다면 이렇게 글 올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셔야죠. 더 어려운 데 가서 복구에 같이 하셔야죠. 근데 이분들은 마음만 같이 합니다 하면서 서울서 딸랑딸랑 했어요. 그래서 영혼 없는 격찬이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렇게 8월 12일 김 여사의 철원 방문을 사진을 공개하고 그 다음날 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3개 지역을 도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정리하면 스리슬쩍 김 여사의 방문을 먼저 띄워놓고 문 대통령 방문을 언론에 공개한 겁니다. 저는 이걸 언론 플레이로 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인데 왜 김정숙 여사를 먼저 공개하고 이걸 띄웠을까요? 여기에는 뭔가 계산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난 총선 4월 총선에 정부 여당은 토착 외구 반일 프레임을 내걸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위안부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셔서 하는 바람에 호되게 당했죠. 그리고 윤미향 정 의원의 부정부패 사건으로 한풀 꺾였죠. 그 다음에 성추행 문제로 변사한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을 서울시장으로 지내라 라고 해서 그렇게 지냈고, 근데 같은 시기에 백선엽 대장이 돌아가시니까 그분은 친일파다라고 해서 뭐 파묘까지 주장하는데 우리 육군이, 서욱 총장이 이끄는 육군이 육군장으로 하겠다고 해서 육군장 대 서울장이 벌어지는 어떤 그 대립 국면이 벌어졌었죠. 그때 제가 그걸 쭉 보면서 분위기가, 이게 제 기자적 감각입니다. 세상이 바뀌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제 생각 잘 틀립니다, 감히. 근데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보수 언론을 잡으려고 채널A의 이동재 기자를 구속하고요. 그래 놓고 나서 검언 유착으로 몰아붙였는데 거꾸로 권언 공작을 한 게 드러나서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자령 헝칼 쓰듯이 나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있었죠.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한 청와대와 여당의 지속적인 압박이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탈핵 사건에 대한 서로 의견 차이였죠. 그리고 긴 장마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이 밝혀지자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 여당이 20몇 차례, 뭐 정부는 6차례라고 주장하는데 발표했던 부동산 조치에 대한 강한 반발이 나와서 시끄러웠습니다. 이렇게 뭐가 이제
4.15 총선에서는 이겼다고 좋아했는데 쭉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바닥 경기도 굉장히 나빠졌어요.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은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계엄령이죠. 코로나 사태로 코로나 확진자가 퍼지니까 코로나 유사 계엄령 사태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국민 반발을 누르는 느낌인데, 이러한 때 비수처럼 날라온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파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계속 일진일퇴로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와중에 윤미향 사건과 박원순 사건, 검찰과 감사원 대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는 않았었어요. 감사원, 검찰 사건에는 추미애 씨가 나갔고, 박원순 사건 때는 다른 분들, 대통령 꼭 숨어서 안 나왔죠. 윤미향 사건 때도 안 나왔는데. 근데 광복절에서 보수파 집회가 있고 난 다음에 전광훈 목사 세력을 비난하는 데는 직접 문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요거는 유리한 카드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장관들은 주저했다는 얘기고, 문 대통령이 직접 기독교 인사들을 만나서 비판도 하면서 직접 총대를 맸습니다. 이거는 K 방역을 내걸면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일 겁니다. 저도 버스나 전철을 타면 마스크 쓰고 타거든요. 국민들이 아주 이 방역 문제에 예민해서 아주 그 정부 지시를 잘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밀면은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K중역의 주체가 의사들인데 이분들이 파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양곤마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문 대통령은 의사들 편을 안 들기로 간 걸로 보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의사하고 간호사를 갈라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위험한 정치적 발언으로 보는데, 이게 훗날 큰 파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걸 또 갈라쳐야 될까요? 저는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고도의 언론 플레이 때문에 유지되어 온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의견에 가진 분들도 있을 텐데, 참 여러분 그동안 잘 했어요. 토착 외군이 이런 거 꺼내가지고. 그리고 인품 좋잖아요. 우리 문 대통령 착한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잘생겼잖아요. 노태우 대통령이 옛날에 보통 사람들 어쩌고 했는데, 그분도 잘생겼잖아요. 그런 것 덕택에 유지되어 온 면이 있죠. 그러나 제가 보기엔 대통령은 능력을 보여주는 자리지, 인품이나 잘생긴 얼굴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능력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낱마처럼 얽혀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풀어주는지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러한 그 낱마를 풀 때 참 어렵습니다. 저 기자를 하면서도 참 사건 파악할 때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 기자들 사이의 명언은요, 무조건 현장으로 가랍니다. 현장에 답이 있답니다. 사건이 파악되지 않으면 무조건 현장으로 가라. 현장에 있는 기자들의 보고를 받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데스크라도. 현장에 갔을 때 그 냄새, 그 분위기, 공기, 경찰이나 군인들이 뛰어다니는, 그다음에 막 시신 이런 걸 봤을 때 하고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면 위험합니다. 저도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예측불능이고 뭐가 어디서 뻥 터질지 모릅니다. 그런 예가 세월호 사건 때 현장에 갔던 박근혜 대통령이 실종자 가족들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팍 꺾어진 사건 기억하시죠? 아주 심하게 욕을 들었었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 야당 대표 시절에 2006년 서울시장 선거 때 지원 유세에 나갔다가 신촌에서 그랬죠. 한 테러리스트가 뛰어들어서 여기를 면도칼로 그어버렸죠. 이거 한 방에 가는 건데 아슬아슬하게 그 경동맥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현장입니다. 현장은 위험합니다. 근데 거기에 갔을 때 나를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거꾸로 지켜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가야 됩니다. 저는 대통령이나 큰 기업의 총수 같은 CEO들의 덕목을 열심히 일하는 걸로 안 봅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저희 같은 일개미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여왕벌 같은 그런 퀸이나 킹은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분들의 덕목은요, 결정을 잘하는 겁니다. 무조건 결정을 잘하시면 됩니다. 결정 한번 잘못하면요, 일개미들이 진짜 고생해요. 근데 결정 한번 잘하면 룰루랄라 그냥 먹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 필요 없습니다. 결정을 잘하면 됩니다. 중국발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중국과의 교류를 막아야 한다고 의사들이 요구했을 때 문 대통령이 막았습니까? 안 막았죠. 결정 틀렸죠. 그리고 지금 와서 코로나 확진자 늘고 있다고 광복절 집회 세력을 비난하니까 저는 이 양반 판단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4대강 사업을 그렇게 비난해 놓고 이제 수해 현장 보러 갔으니까
문 대통령 판단력에 문제가 있네. 김정은한테는 그렇게 공을 들였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히 무시당했잖아요. 뭐 삶은 소대가리나. 그럼 문 대통령이 김정은을 볼 줄 몰랐고 북한을 몰랐다.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이런 현상은 왜 생기는가 하면요. 본인이 현장에 가지 않고 보고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고하는 사람들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보고자들은 항상 자기가 유리한 쪽을 합니다. 이분이 알아듣는 쪽으로, 좋아하는 쪽으로 맞춰줍니다. 네, 이해만 시키면 되니까. 그리고 참모들은요, 저도 보고할 때 그렇게 하는 걸로 보이는데 90%의 진실을 보고하고 10%의 거짓을 섞어서 늘 대통령과 CEO를 속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보는 속는 대통령과 CEO라는 겁니다. 근데 기업체의 CEO들은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안 속으려고 기를 써요. 대통령도 자기가 국민하고 직접 소통해서 속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데 속으면 속는 대통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은 왕이면 오히려 안 속으려고 할지도 모르는데 이게 5년짜리 임기제라서 그런가요? 임기제 사장하고 비슷해서 그런 건가요? 자,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면은요, 보건복지부와 질병본부의 보고만 받으면 안 돼요, 대통령은. 제3자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게 국정원과 경찰 정보팀입니다. 거기서 오는 정보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도 봐야 돼요. 언론도 제각기 막 전문가 찾아서 의견을 올리잖아요. 그걸 보면서 본인이 판단해야 돼요. 어느 게 맞을까? 본인이 영특해야 돼요. 그래서 그 판단을 잘하기 위해서 수석비서관을 두는 겁니다. 또 다른 전문가를 두는 겁니다. 그래도 미심쩍으면 현장에 가셔야 됩니다. 청와대에 민정수석실이라고 있어요. 원래 민정수석은 박정희 때 만들었을 때 민심을 들으라고 했던 겁니다. 대통령 친인척에 어떤 그 호가호위하는 걸 막고 민심을 들으라고 만든 부서인데 대통령이 귀가 되라고 만든 부서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하면 검찰과 군경검 정보원까지 관할하는 권력부서가 돼 있어요.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게 대통령인데 그러한 국민과 대통령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몰래 가서 암행어사처럼 들어주는 게 민정인데 이게 권력기관이 돼갖고 권력기관을 통제하니 국민의 얘기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국정원이나 경찰 정보팀이 해주는 국내 정보를 들어야 되는데 정보 활동을 잘하는 게 국정원인데 국내 정보 죽여버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경찰은 너무 지금 딸랑이 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 안 듣는 검찰보다 경찰을 자꾸 쓰고 있고. 그러니까 또 국정원과 경쟁할 때 경찰도 객관적인 정보를 올려서 제 말이 옳지요 증명하려고 할 텐데 지금 그렇지도 않으니까 제대로 보고도 안 할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 받는 정보는 뭐예요?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부처. 그건 부처는 아전인수로 보고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당에서 오는, 여당의 민주연구원이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보고가 오겠습니까? 결국은 김 여사가 철원 방문을 한 후 민주당 의원들이 딸랑딸랑 만든 그런 여론, 딸랑이 의원들을 보고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대통령이 판단을 곡해하는 겁니다. 임금 능기는 당나귀 현상이 생기는데 그 실패를 피하려면 대통령은 현장을 가셔야 됩니다. 민정 시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말을 그래야 거짓말을 하는 기관들이 줄어들고, 야, 이게 왜 틀려? 하게 되면 말문이 막히니까 덜 속이게 되는 겁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익숙한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받는 보고는요, 상황이 익숙하니까 이 보고도 익숙하게 받아들여서 그냥 대통령이 아전인수로 해석해요. 근데 현장에 가보면은 자기도 익숙한 곳이 아니잖아요. 저도 기자도 현장 가보면 늘 익숙한 곳이 아니니까 뭐든지 생경해서 그리고 이건 뭐지 하고 호기심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를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어요. 현장은 굉장히 광활합니다. 냄새부터 바람부터 다 다르니까. 공무원들은요, 대통령이 현장에 오시는 거 안 좋아해요. 이유는 의전이 힘들다는 거지만은 사실은 의전보다가는 대통령이 오게 되면 준비할 게 너무 많고 막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싫은 겁니다. 일이 많아지는 거. 근데 군대 생활 다 해보셨잖아요. 소대장이나 내무반장이 자주 점검 나오는 부대가 그 군인들은 고롭죠. 근데 그런 부대가 군기가 살아있죠. 군기가 살아있는 군대가 있을 때 국민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바빠야 돼요. 공무원들이 딱 앉아갖고 잘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공복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지배자가 되는 거죠. 공무원을 편안하게 하는 대통령이 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된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전두환으로 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수시로 일선 부대, 새벽에 그것도 많이 갔잖아요. 밤중에도 가고, 일선 파출소 갔고, 전방 눈 올 때도 가고, 비 올 때도 가고, 일선 소방서도 가고, 그렇게 간 거를 저녁 9시 메인 뉴스 때 뚜뚜뚜 하고 나면은
전두환 대통령은 어디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보도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하도 싫어서 땡전 15 올린 다음에 난다고 땡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전두환 대통령들은 공무원을 피곤하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서민들은 살기 좋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박정희는요, 직접 모를 심고 농민들하고 막걸리 마시고 맨발로 논에 들어가서 같이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위가 잦은 대학교에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서울대학교도 가고 고려대학교도 가고 아주 기가 셌죠. 네. 박정희, 전두환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비해서 훨씬 젊은 나이에 대통령 했습니다. 60 전에 했고요. 그리고 기가 아주 셌어요. 강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두 양반을 따라다니는 비서관들이 파김치가 됐습니다. 교대로 따라가는데 경호원들도 파김치가 돼요. 그 체력 좋다는 친구들도. 한창 때의 정주영 회장도요,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 총수들, 뭐 최정현 회장이나 뭐 이병철 회장도 그렇고 놀라운 체력으로 현장을 누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벌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현장을 누비고 현장을 파악하니까 머리 좋은 참모들이 우리 회장님하고 고개를 숙이고 속이지 못하고 같이 뛰는 겁니다. 자, 이 기사를 한번 봐주십시오. 뉴시스 기자네요. 8월 12일 쓰레기더미 가득 찬 구례에 대통령이 갔었지 않습니까? 5일장을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근데 시장 가니까 시장이 뭐 사료도 팔고 뭐 그런 현장 아니에요? 그게 물에 다 젖어갖고 사료더미와 생활더미가 쌓여 있고 바닥에는 물이 들어왔으니 진흙이 깔려 있었어요. 악취까지 났답니다. 그 일부 상인들이 대통령을 보고 살려주세요 이랬답니다. 이걸 제목으로 뽑았네요. 그 문 대통령은 식기등을 씻고 있는 상인과 자원봉사자들 옆에 앉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답니다. 이게 현장입니다. 이게 민심입니다. 공무원과 여당이 차단하지 않는 국민들의 차단하려고 해도 이런 사태가 생깁니다. 그 전에 문 대통령이 코로나 초기에 한번 현장 방문했을 때도 이런 반응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한동안 못 가시더라고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런 국민들하고 같이 가실 수 있어야 대통령이 제대로 하는 겁니다. 자, 이 사건 보십시오.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진도가요? 체육관에 갔다가 분노한 유가족의 항의를 듣는 순간입니다.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당황했습니다. 이때 그냥 그 유가족을, 실종자 가족을 같이 껴안고 울었으면은 좀 낫을 텐데 쩔쩔맸습니다. 이건 과거 테러를 당했던 트라우마 때문일 수도 있죠. 이렇게 한번 밀리기 시작하니까 촛불 시위 때 꼭꼭 숨었어요. 방콕 대통령이 됐죠. 그리고 결국 탄핵으로 갑니다. 저는 이거를 문 대통령이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자, 문 대통령은 코로나 와중에 파업하는 의사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러한 배정도 없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했으면 착각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반일과 4대강 반대를 외칠 때는 굉장히 용감하셨듯이 계속 용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북한에 대해서도 용감하셔야 됩니다. 북한은 벌써 이 사건 나기 전부터 문 대통령을 뭐 삶은 소대가리니 이렇게 비난해 왔고 조롱해 왔잖아요. 이를 본 진중권 교수가 이런 요지로 다 옮기기가 좀 뭐해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썼죠. 조국 사건 때는 그렇게 목청을 높였던 이들이 북한이 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할 때는 왜 한마디도 못하는가? 대깨문이 누군지 아시죠? 대깨문도 조용했고, 추미애도 조용했고, 김어준도 조용했고, 유시민도 조용했고, 이해찬도 조용했다. 이게 나라냐? 평양 냉면집 주방장이 그렇게 난리를 쳐도 김정은이 재떨이 시중이나 들던 김여정이 무시를 해도 생략하겠습니다. 국민들도 보는 눈이 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하려면 국민에게 맞서야 합니다. 맞서서 국민들한테 튕겨나오는 게 아니라 박근혜는 튕겨나왔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의사들의 파업은요, 상당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인해 장막에 갇혀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끝까지 문 대통령과 갈 사람이 아닙니다.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우습게 보셨는데 그 사람들 우스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할 사람은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민정시찰을 하시고요, 즉석에서 그 지시를 내는 대통령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좋아합니다. 지청구 듣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걸 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 대통령께서 부디 강한 배심과 배짱으로 민정시찰을 할 수 있는 당당한 대통령이 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